인천국제공항에서 본 광경이 폴란드 승무원의 10년 경력을 뒤흔들었습니다. 내 휴대폰을 놓고 갔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30개국을 누비며 세계 최고의 승무원으로 불리던 그녀는 그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신용카드, 여권, 그리고 수천 달러의 현금을 두고 간 사람들,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니. 아시아를 그저 시끄럽고 혼잡한 곳이라 단정했던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SNS 고백은 유럽 전역에서 19만 좋아요를 받았고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른가요? 하룻밤 자고 떠날 경유지였던 한국이 어떻게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이 폴란드 여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감동 스토리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폴란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안나 노바크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폴란드의 아이언 레이디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감정 표현이 적고 업무에만 집중하는 제 모습이 마치 강철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엔 싫었지만 지금은 그런 별명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특별히 마음에 남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나라는 그저 한밤 머물다 떠나는 경유지일 뿐이었으니까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2년 전 중국 비행편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 때문이죠. 그날 중국 승객 한 무리가 제가 좌석 배정을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어요. 결국 보안 요원까지 출동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 승객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한국행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천행 비행은 처음이시네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 보는 남자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비행 스케줄표를 봤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가워요. 민수는 폴란드어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란 표정의 제 모습을 보고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폴란드에서 3년 정도 근무했거든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왔다가 이쪽 생활이 좋아서 계속 남게 됐습니다. 저는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제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고 민수는 가끔 제게 다가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제가 말을 걸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거리를 두곤 했는데 민수는 달랐어요. 혹시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차가운 방어벽이 한국인 승무원의 따뜻한 미소 앞에서 살짝 녹기 시작하는 순간 낯선 두려움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항 중 하나예요. 로봇 안내원도 있고 자동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죠. 처음에는 귀찮게만 느껴졌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민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제 질문에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는 나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번 한국행이 평소와는 다른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런 기대를 지워버렸어요. 어차피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하룻밤 자고 떠날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 맞나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라워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공항 곳곳에 배치된 로봇 안내원들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트가 승객들의 짐을 실어 나르고 디지털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무인 출입국 심사대였어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여권을 확인하고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물론 유인 창구도 있었는데 저는 아직 이런 첨단 기술이 낯설어 사람이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노바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입국 직원이 제 이름을 알고 유창한 폴란드어로 인사를 건넨 거예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죠? 비행기 승객 정보에 폴란드 승무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다양한 언어로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맞춤형 서비스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첫인상이 어떠신가요? 인천공항 괜찮죠?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첨단화된 공항은 처음 봤어요. 제 솔직한 감상에 민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호텔로 가시나요? 혹시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한국의 첫인상에 호기심이 생긴 저였기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민수 씨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오늘과 내일은 제 휴무일이에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보는 게 어떤지 듣고 싶기도 하고요. 민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요? 우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어요. 그리고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으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정을 계획해봐요. 민수의 안내를 따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제가 견고하게 쌓아올린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한국의 첫인상 앞에서 조각나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고층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펼쳐진 녹지 공간까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송도 국제도시예요. 바다를 메워서 만든 첨단 스마트 시티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한국은 이제부터 보게 될 거예요. 트레이어,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가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노바크 고객님. 예약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예약 정보에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셨네요. 워르샤바는 날씨가 어떤가요? 직원이 폴란드 수도 이름까지 정확히 언급하는 것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지금쯤이면 꽤 쌀쌀할 거예요. 한국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서울은 지금 봄이라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면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대단한데요. 모두 이렇게 교육받나요? 네, 한국의 서비스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을 배려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신경 쓰죠. 방에 짐을 풀고 민수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는데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 가방이랑 노트북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고 가도 괜찮아요. 아무도 손대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정말 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테이블에도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와, 이건 정말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리에 돌아온 제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한국은 공공장소에서도 물건 도난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경찰이 많아서. 경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믿는 문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세상의 법칙이 한국의 작은 카페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의 말에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과 깨끗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나 씨, 내일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경복궁 같은 고궁도 있고 남산타워나 강남 같은 현대적인 곳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이 궁금해요.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가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제 대답에 민수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종로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와 인사동, 북초나농마을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서 한국의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기대되네요. 커피숍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이 나라에 대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는 나라. 한국은 이제 막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푹신한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약속한 시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드릴게요. 민수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활기찬 거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종로 포장마차 거리예요. 한국의 진짜 맛과 분위기를 느끼려면 여기만 한 곳이 없죠. 골목으로 들어서자 작은 천막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다양한 음식들이 조리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건 뭐예요? 이건 순대라고 돼지 창제 당면과 야채를 넣어 만든 음식이에요. 저건 닭발, 저쪽엔 곱창. 다 맛있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 외관에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자신 있는 추천과 포장마차 주인의 환한 미소에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 이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순대의 독특한 식감과 깊은 맛에 놀라 말이 절로 나왔어요. 닭발은 처음에 도전하기 망설여졌지만 매콤한 양념의 풍미가 입안에 퍼지자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안나 씨, 한국 음식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 놀랍네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소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처음 온 손님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해요. 정이라는 문화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폴란드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나요? 민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LG 배터리 공장이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어요. 덕분에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죠. 아, 정말요?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그 공장 덕분에 일자리도 많이 생겼다던데. 네, 맞아요. 우리 사촌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관리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수가 단순한 동료 승무원이 아닌 같은 공통점을 가진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닌 생생한 문화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사동으로 가볼까요? 거기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인사동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많은 외침 속에서도 자기 문화를 지켜왔죠.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현대화될 수 있었나요?
그건 한국인 특유의 뚝심 때문이 아닐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그런 국민성 때문이었을까? 그동안 제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닌 깊은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도 생각보다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우리가 인사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 거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현대적인 옷차림의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골목 양쪽으로는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곳이에요. 민수가 저를 한 공예품 가게로 안내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색의 한지로 만든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지라고 해서 한국 전통 종이에요. 수천 년을 변색 없이 보존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죠. 가게 주인이 웃으며 다가와 작은 한지 공예품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첫 방문 기념으로 드려요. 다시 한국에 오실 거예요. 영어로 천천히 말하는 주인의 친절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인사동을 지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한옥마을은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골목길에 들어서자 현대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와지붕과 나무로 만든 대문, 돌담길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 집들은 언제 지어진 건가요? 대부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들이에요. 100년이 넘은 집들도 많죠. 와,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 마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워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고층 빌딩 옆에 고궁이 있고 현대식 건물 사이에 한옥이 있는 거죠. 북촌 골목을 거닐며 저는 이 나라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첨단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한 나라라는 것을. 한옥 체험관에 들어가 전통 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도시 속에서도 이런 고요한 공간이 있다니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살면서도 이런 여유를 찾아요. 그게 우리 문화의 균형이 아닐까 싶어요. 차를 마시고 나오는데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네요.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드릴 곳으로 갈까요? 민수가 안내한 곳은 명륜진사갈비라는 식당이었어요. 한국에 왔으면 무한리필 고기는 꼭 먹어봐야 해요.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를 굽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불판을 달궜어요. 그리고 신선한 고기와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고요? 네, 한국의 무한리필 고깃집은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요. 손님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챙겨주죠. 직원은 고기가 익으면 가위로 잘라주고 쌈을 싸먹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소주와 함께 즐기는 한국식 바베큐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식사예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함께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 같이 먹는 걸 좋아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친절한 걸 넘어서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배려하고 있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민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진짜 한국인들의 생활을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특별한 경험을 준비해 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저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세겜러잉 호텔로 돌아온 저와 민수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몹시 피곤했지만 동시에 배도 고팠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는 음식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겠죠. 제 질문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여기는 밤늦게도 배달이 가능해요. 심지어 새벽 2시에도 뜨거운 음식이 배달되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민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대부분은 영업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엽기 떡볶이라고 아주 매운 떡볶이예요. 얼마나 매운데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한국을 경험하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민수가 주문을 완료하고 약 20분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배달원이 뜨겁게 김이 오르는 떡볶이 포장을 건넸어요. 이 시간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배달원이 떠나고 포장을 열자 빨간 국물에 떡과 어묵, 채소가 어우러진 떡볶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 입 먹자마자 입안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으악, 너무 매워요. 민수는 웃으며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쿨피스라고 매운 음식 먹을 때 마시면 좋아요. 쿨피스를 마시자 매운맛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나요? 많은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날씨가 더울 때 땀을 내기 위해서도 먹죠. 엽기 떡볶이의 도전은 힘들었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었어요. 매워서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선 편의점도 24시간이에요. 지금 가면 뭐든 살 수 있어요. 호기심에 저는 민수와 함께 호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밝은 조명 아래 다양한 음식과 생필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바로 데워 먹을 수 있어요. 즉석라면, 김밥, 삼각김밥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예요. 정말 편리하네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죠. 우리는 간단한 음료를 사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엽기 떡볶이의 매운맛에 고생했지만 민수가 준 쿨피스 덕분에 겨우 견딜 수 있었어요. 한국은 참 이상하게 편리한 나라네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죠.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룻밤 자고 떠날 경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도시, 서울. 사람들은 늦은 밤에도 활기차게 움직이고 어디서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곳. 이런 편리함이 도시의 안전함과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날이니까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강남과 한강공원은 어떨까요? 좋아요. 기대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24시간 깨어있는 나라 한국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의 마지막 날 아침 민수와 함께 강남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선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 경제의 중심지예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본사가 이 근처에 있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강남을 구경한 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니 놀라워요. 한국은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한강변에서 점심을 먹은 후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면세점에서 기념품을 좀 사고 싶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저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인삼 제품, 그리고 전통 열쇠고리까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여권이 없어요. 저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여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여권이 없으면 출국할 수 없는데.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나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권을 본 게 언제였는지. 아침에 호텔방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택시에 흘렸을까요? 민수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내 데스크로 가봐요. 혹시 누군가 주워서 맡겼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비행기는 2시간 후에 출발하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네, 노바크 씨. 다행히 누군가 여권을 주워서 분실물 센터에 맡기셨네요. 정말요?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한국인 한 분이 공항 카페에서 주우셨다고 해요. 돌아올 줄 아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믿는 나라에서 대접받는 건. 분실물 센터에서 여권을 찾아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갖고 챙기는 마음이죠. 낯선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문화가 있어요. 출국 심사대 앞에서 민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한국 오게 되면 그땐 서울 말고 부산도 같이 가요. 약속할게요. 꼭 다시 올 거예요.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경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곳이었어요. 다리 비행기 안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이 짧은 3일 동안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저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곳, 혼잡하고 시끄러운 곳, 질서가 없는 곳.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이미지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스템, 노트북을 두고도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카페, 밤늦게도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잃어버린 여권을 찾아준 낯선 사람의 친절함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민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갖고 챙기는 마음이죠. 정, 그 단어 하나로 한국 문화의 핵심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어요.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그 기술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은 나라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한국 전통 열쇠고리를 손에 꺼내 보았어요. 옛날 한옥의 문고리 모양을 본떠 만든 이 작은 기념품에서도 한국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엽기 떡볶이의 매운맛,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 민수가 건네준 쿨피스의 시원함, 모든 순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앞선 게 있었어, 바로 사람.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이 말에 옆자리 승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일 만에 10년간의 편견이 무너진 이 특별한 경험을 제 휴대폰에 울리는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안전하게 가고 계신가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부산의 해운대 해변과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봤어요.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더 공부해 보려고요. 어쩌면 다음 휴가 때는 더 긴 시간을 내서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요.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곳은 제 마음속의 목적지가 되었다는 것을. 저 멀리 별처럼 빛나는 서울의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게, 한국.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패스트푸드의 50년 역사가 한국 반찬 한 그릇에 무너졌습니다. MIT 출신 외식 전문가의 폭탄 발언이 터지자 뉴욕 경제포럼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간 당연시되던 미국 식문화의 패권이 무너지고 전 세계 식품 산업계는 대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10달러짜리 반찬 도시락이 월스트리트를 뒤흔들고 30년 된 햄버거 문화를 가진 미국이 무릎 꿇은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한국의 평범한 밥상이 숨겨온 놀라운 힘까지. 도대체 뉴욕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미국 식탁을 뿌리째 흔든 한국 반찬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가게 앞에 줄을 섭니다. 처음엔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10달러도 안 되는 가격의 된장찌개, 신선한 나물, 노릇한 계란말이, 아삭한 김치, 윤기가 도는 밥까지 한 상이 차려지니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조합이었습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던 제 일상이 이 반찬 가게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브루클린 구석진 골목에 자리한 작고 소박한 간판, 한국인 여성 김다영 사장이 운영하는 이 가게는 매일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10분 일찍 출발해 줄 서는 첫 번째 사람이 되려고 서두릅니다. 또 왔네요, 에이든 씨. 김다영 사장은 항상 제 이름을 기억해요. 작은 키에 단단한 몸매, 항상 깔끔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 인상적인 분입니다. 코다리 조림 새로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다영 사장은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하는데 하나같이 맛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네, 꼭 먹어볼게요. 어제 나물이 정말 맛있었어요. 대기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동네 주민 몇 명이 전부였지만 요즘엔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저 뒤에 선 사람은 맨해튼에서 온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 유리창 너머로 시무룩한 표정의 직원들이 보여요. 그들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에 최저임금, 기계처럼 일하는 시스템이 만든 무기력함을. 반면 김다영 사장님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했죠. 이것이 진짜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그저 판매하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어제는 가게 점장이 밖에 나와 우리 줄을 한참 쳐다보던데요. 반찬 테이블이라는 이 작은 가게가 인기를 끌면서 옆 프랜차이즈 가게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코다리 조림 드세요. 김다영 사장이 건네준 상자를 받아들자 따뜻한 김이 올라옵니다. 바삭한 김과 윤기 흐르는 밥,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어요. 햄버거 가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성과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라 늘 숫자와 패턴을 읽어요. 그래서인지 이 줄이 점점 길어지는 현상이 단순히 맛있어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수십 년간 우리에게 빠르고 값싼 음식이 최선이라고 세뇌해왔지만 사람들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들이 숨겨온 진실이 반찬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 바로 옆에서 작은 한국 반찬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테이크아웃 박스를 들고 사무실로 향하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취향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의 충돌이고 새로운 물결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물결 속에서 매일 줄을 서는 사람이에요.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지배하던 미국 거리에서 김치와 나물과 찌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다영 사장은 이런 변화를 눈치챘을까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음식 준비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매장 밖 줄 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니까요. 저는 갓 지은 밥 위에 코다리 조림을 올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햄버거를 먹은 후에 느끼던 텁텁함 대신 개운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드네요. 이런 느낌을 찾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저는 단골 손님으로서 이 작은 변화를 지켜봅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한국 반찬에 줄 서는 사람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뉴트리루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푸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죠. MIT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창업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먹는지 분석해요. 매주 월요일 아침, 저는 뉴욕 지역 외식 매출 트렌드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다른 패턴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봐. 모니터 앞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햄버거 체인점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매일 가는 반찬가게 근처의 햄버거 매장 매출이 지난달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대신 한식 반찬가게의 매출은 2배로 뛰어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데이터에는 분명한 패턴이 보였어요. 외식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이후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점심을 밖에서 먹기보다 사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찬이 있었어요. 저는 지난 3개월간의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보였어요. 처음엔 한국계 미국인들만 찾던 반찬 가게가 이제는 다양한 인종과 직업군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30대 여성과 중년 남성들의 방문이 늘었어요. 이건 단순히 맛이나 가격 때문이 아니야.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해시태그 분석,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키워드 분석, 그리고 주변 식당들의 매출 변화를 종합해봤어요.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이건 밥의 문제였어요. 미국인들의 식탁에서 점점 사라져가던 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크푸드에 지친 몸이 원하는 것, 그것은 따뜻한 밥과 다양한 반찬이었어요. 미국의 건강 위기는 단순한 칼로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허기였어요. 쿠킹 타임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드는 동안 우리의 식탁에서는 가족의 대화도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한식은 그 잃어버린 시간과 정성을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주던 즉각적인 만족감 대신 밥이 주는 지속적인 포만감과 균형 잡힌 영양.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해 팀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다들 봐봐. 우리가 뭔가 중요한 변화를 포착한 것 같아. 회의실 화면에 그래프와 차트를 띄웠어요. 이게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식문화의 본질적인 변화야. 패스트푸드에 지친 미국인들이 진짜 식사를 찾고 있어. 팀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에이든, 설마 한국 반찬 가게 몇 개가 맥도날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마케팅 담당 제시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시작점에 서 있어. 식습관은 문화의 가장 깊은 부분이고 그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강력해. 우리 데이터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줬어요. 미국인들이 하루 세끼 패스트푸드만 먹을 경우 10년 내 건강보험 비용이 67% 상승한다는 사실을. 거대 기업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해왔지만 이제 사람들의 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줄을 서면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고 오는 반찬 상자를 보고 동료들이 물어봐요. 그거 뭐야? 맛있어 보인다. 처음엔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제는 같이 가자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주변엔 이제 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알았어. 내 말이 맞다면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제시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 변화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진짜 가치를 알릴 수 있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패턴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는 매일 그 줄에 서면서 미국 식문화의 작은 혁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다영 사장의 반찬 테이블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양한 색깔의 반찬 사진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유튜버들이 뉴욕 최고의 숨은 맛집이라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반찬 가게 앞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옆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반찬 테이블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30년 된 정크푸드 브랜드의 전략 담당자 브라이언 마틴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점장 제이크와 함께 반찬 가게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햄버거 매장 앞에 커다란 홍보 트럭을 세웠습니다. 요란한 음악과 함께 1+1 프로모션을 진행했어요. 반찬 가게로 향하는 길목을 가로막는 듯한 위치였습니다. 김다영 사장은 그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애호박볶음이 새로 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다음 날 햄버거 매장은 가격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한정, 브루클린 최저가, 간판을 내걸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어요. 그래도 반찬 가게 앞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청소부로 위장한 사람이 반찬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어요. 김다영 사장은 직접 빗자루를 들고 나와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괜찮아요. 매일 청소하는 일인걸요. 사장님의 평온한 목소리에 기다리던 손님들도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소용없을 텐데요. 제가 말했어요. 김다영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싸우지 않아요. 그저 배고픈 사람을 기다릴 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전쟁 중에도 이웃과 밥을 나눠 먹었다던 김다영 사장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은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먹을 것을 나누며 살아왔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밥상의 가치였다는 것을. 햄버거 가게의 견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건물 주인이 김다영 사장을 찾아왔어요. 임대료가 2배로 오르게 됐습니다. 계약 갱신하실 건가요? 뒤에서 브라이언이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다영 사장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결단을 내렸어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돌아간 후 김다영 사장은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눈에 맺힌 걱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에 남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다영 사장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예상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브라이언은 김다영 사장님의 식재료 공급업체에도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거래하려면 그 한국 가게와는 거래하지 말라고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이런 거대 기업들의 힘의 논리에 불과했던 걸까요? 저는 왠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김다영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었어요. 에이든 씨는 매일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돼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게 간 경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대의 충돌이었습니다. 오래된 패스트푸드 문화와 새롭게 떠오르는 건강한 식문화의 충돌. 30년 된 거대 기업과 작은 반찬 가게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김다영 사장이 홀로 서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그리고 매일 줄을 서는 손님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반찬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미래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미국 식탁의 변화가 시작됐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으려는 반찬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김다영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이든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이 반찬, 미국 전역에 갈 수 있어요. 김다영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이 반찬 가게에 줄을 서는지, 왜 햄버거 대신 된장찌개를 선택하는지요. 화면에는 저희 회사에서 분석한 식습관 변화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요즘 미국인들은 점점 더 건강한 식사를 찾고 있어요. 특히 바쁜 직장인과 1인 가구들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빠른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음식입니다. 김다영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의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문화고 생활 방식이죠. 저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김다영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반찬 박스라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1인 가구와 직장인을 위한 반찬 정기 배송 서비스죠. 그렇게 우리의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앱 개발 미팅을 했어요. 김다영 사장님은 요리와 식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알려주셨고 저는 데이터 분석과 기술 개발을 맡았습니다. 화요일엔 잡채, 금요일엔 고등어 조림, 주말엔 김치찌개. 김다영 사장님은 일주일 메뉴를 구성하면서 말했어요. 왜 화요일엔 잡채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화요일은 한 주가 제대로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힘내라고 달콤한 잡채를 먹여야죠. 저는 그 말에 감탄했습니다. 음식에도 이런 철학이 있다니요. 우리는 건강 정보와 기분 상태에 따라 식단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도 개발했어요. 피곤한 날엔 미역국, 활력이 필요한 날엔 비빔밥, 스트레스 받은 날엔 된장찌개. 데이터 패턴과 음식의 특성을 연결하는 작업은 놀랍도록 재미있었습니다. 드디어 반찬 박스 앱이 완성됐어요. 단순한 디자인에 직관적인 사용성을 갖춘 앱이었습니다. 런칭 첫날, 우리는 100명의 구독자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500명이 가입했습니다. 뉴욕 전역에서 반찬 정기 배송 신청이 쏟아졌어요. 김다영 사장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더 큰 주방을 임대하고 추가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 개의 반찬 상자가 뉴욕 곳곳으로 배달됐어요. 정크푸드 대신 한식 반찬을,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한 밥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앱 리뷰에는 놀라운 후기들이 올라왔어요. 이제야 진짜 점심을 먹는 기분이에요. 햄버거 먹고 졸리던 오후가 사라졌어요. 처음으로 점심 메뉴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의 반전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에 한국 음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브라이언과 햄버거 체인은 우리 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기술과 맛의 결합, 데이터와 전통의 만남. 이건 단순한 음식 전쟁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었으니까요. 내일은 어떤 반찬을 준비할까요? 김다영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앱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내일은 비 예보가 있네요. 아마도 따뜻한 감자조림이 좋을 것 같아요. 김다영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네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미국 식문화에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요. 반찬 박스 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앱 피드백을 검토하던 중 반복되는 요청을 발견했어요. 점심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반찬은 훌륭한데 밥과 함께 포장된 완전한 식사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저는 즉시 김다영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라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며칠 후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K웰 리스런치 박스, 현미밥, 불고기, 나물, 유자 드레싱 샐러드까지 구성된 한식 도시락 세트였습니다. 김다영 사장님은 열정적으로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면서도 한식의 본질은 지켜야 해요. 우리는 영양사와 협력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디자인팀은 친환경 패키지를 개발했고
마케팅팀은 SNS 캠페인을 준비했어요. 런칭 일주일 전, 우리는 뉴욕 중심가에서 샘플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무료 한식 도시락 맛보세요. 처음엔 호기심에 줄을 서던 사람들이 한 입 먹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도시락이라고요? 레스토랑 음식 같은데요? 이런 점심을 매일 먹을 수 있다고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런칭 당일, 우리는 5,000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오전 11시, 앱을 통해 예약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전량 완판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뻔했어요. 기술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다영 사장님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잘 팔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준비할 걸 그랬네요.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생산량을 2배로 늘렸어요. 그래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성 직장인과 건강관리 중인 중장년층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햄버거는 입만 채웠고 이건 마음까지 채워요. 한 고객의 리뷰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김다영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그대로였어요.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채워야 해요. 도시락의 성공은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급식으로 한식 도시락을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이어서 대형 병원과 헬스센터에서도 계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다영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국 학교에서 한식을 급식으로 준다니 꿈만 같네요. 우리는 공장 규모의 주방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천 개의 도시락이 생산되어 뉴욕 전역의 학교, 병원, 회사로 배달됐어요. 미국의 점심 식탁에 한식 도시락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 체인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었어요. 브라이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우리의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맨해튼의 한 대형 병원 식당에서 햄버거 매장이 철수하고 그 자리에 우리 K-웰리스 런치박스 매장이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김다영 사장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도시락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건강한 식문화 인프라죠. 밥과 반찬, 그 단순한 조합이 미국인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성공적인 도시락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중 앱을 통해 새로운 고객 요청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들고 싶어요. 이 맛있는 음식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한식을 요리하고 싶어요. 김다영 사장님과 저는 이 피드백을 놓치지 않았어요. 밀키트 사업을 시작해 볼까요? 김다영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즉시 시장 분석에 들어갔어요. 미국 밀키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지만 한식 밀키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정통 한식 레시피와 신선한 재료로 구성된 프리미엄 밀키트는 더욱 찾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곧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했습니다. K-슬로우. 빠른 음식 문화에 대비되는 느린 음식의 가치를 담은 이름이었어요. 20분이면 완성되는 한식 밀키트. 슬로건도 정했습니다. 김다영 사장님은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고 테스트했어요. 잡채,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전. 각 요리법을 최대한 단순화하면서도 본연의 맛을 살리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는 대체하거나 미리 손질해서 넣어야 해요. 김다영 사장님의 말씀대로 고추장과 된장은 이미 양념으로 만들어 포장했고 채소는 손질되어 각각의 용기에 담았어요. 디자인팀은 친환경 패키지와 직관적인 요리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한눈에 요리 순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마침내 첫 밀키트 라인업이 완성됐어요. 테스트 마케팅을 위해 기존 고객 100명에게 무료 샘플을 배송했습니다. 피드백은 놀라웠어요. 너무 쉽게 만들었는데 맛은 레스토랑 수준이에요. 아이들이 김치전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처음으로 채소를 기꺼이 먹었답니다. 처음 만든 김치찌개에 남편이 울었어요.
한국에서 유학할 때 먹던 맛이 생각났대요. 우리는 대형마트에 입점을 타진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샘플 테스트 후 바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뉴욕의 대형마트 체인 홀푸드의 첫 입점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 체인으로 확대해 나갔어요. 온라인 직배송도 시작했습니다. 정기 구독 모델로 매주 다른 밀키트가 고객의 집으로 배달됐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건 한식 입문 패키지였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전 등 미국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됐어요. 쿠킹 클래스와 연계한 판매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김다영 사장님이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쿠킹 클래스는 늘 매진됐어요. 오늘은 불고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불고기는 불과 고기의 합성어로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이죠. 김다영 사장님의 쿠킹 클래스는 단순한 요리법을 넘어 한식의 철학과 문화를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식은 약식 동원이에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죠. 요리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반찬을 통해 가족의 온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요리하지 않던 세대들이 한식 조리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직장인들과 젊은 부부들이 주말에 함께 밀키트로 한식을 만드는 모습을 SNS에 공유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요리의 감각까지 전파하고 있었어요. 반찬은 브랜드가 되었고 한식은 생활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과 햄버거 체인은 우리의 성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도 밀키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햄버거 밀키트는 큰 매력이 없었죠. 이미 미국인들은 새로운 맛,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K-슬로우 밀키트는 출시 6개월 만에 전국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김다영 사장님은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처음 뉴욕에 와서 반찬 가게를 열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우리는 이제 시작인걸요. 반찬 박스, K-웰리스 런치 박스, K-슬로우 브랜드가 모두 성공을 거두면서 기존 패스트푸드 업계의 위기감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햄버거 본사 이사회 회의록이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다. 한국 반찬 하나에 미국 점심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 문장이 대형 경제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유출된 회의록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분기 매출이 25% 감소했으며 특히 뉴욕 지역은 40%까지 하락했다. 건강한 한식으로 향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전략으로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뉴스가 나오자 햄버거 체인의 주가가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브라이언을 포함한 본사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퇴진했어요. 언론은 이를 한식의 역습이라 불렀습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거인, 한국 음식의 무릎 꿇다, 햄버거의 시대 저문화, K푸드의 영향력 급증, 밥과 반찬이 햄버거를 이기다. 뉴스가 더해질수록 우리 앱의 가입자 수는 폭증했어요. 반찬박스 앱은 출시 1년 만에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김다영 사장님과 저는 이 성공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에이든 씨,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네요. 김다영 사장님이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호주, 중동에서 수출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파리에 반찬 박스 서비스를 런칭하고 싶습니다. 두바이 최고급 식료품점에 K-슬로우 밀키트를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보였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공공 영역에서 왔습니다. 백악관 오찬에 고사리 무침이 등장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대통령이 직접 건강한 한식을 즐기고 있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미국 주립대 급식에 우리의 K-웰리스 런치박스가 채택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이제 한식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브라이언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햄버거 체인의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로 왔습니다. 브라이언의 말에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비전에 투자하고 싶어요. 김다영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싸우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죠. 브라이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이긴 이유니까요. 글로벌 푸드 포럼에서 기조연설 요청이 왔을 때 김다영 사장님과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식품 산업 리더들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연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밥은 패스트가 아니라 포에버입니다. 단상에 오른 김다영 사장님이 첫 마디를 꺼냈어요. 저는 처음에 그저 고향 음식이 그리워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손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맛에 줄을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변화의 가능성을 믿었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설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 음식의 가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반찬 가게에 갑니다. 처음 줄을 섰던 그 자리, 이제는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예요. 김다영 사장님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계십니다. 에이든 씨, 오늘은 새우젓 넣은 김치찌개예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에요. K푸드 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로 빠르게 성장하는 식문화 플랫폼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찬박스 앱은 매일 수천 개의 반찬 상자를 미국 전역으로 배송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락은 미국 전역 학교와 회사로 배달되고 있어요. 마트 진열대에는 K-슬로우 밀키트가 자리 잡았고 쿠킹 클래스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체인도 변화했어요. 그들은 이제 K버거라는 한식 햄버거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불고기 패티와 김치, 고추장 소스가 들어간 햄버거죠. 브라이언은 우리 회사의 이사회 멤버가 되었어요. 적을 이길 수 없다면 함께하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가 농담처럼 말할 때마다 모두가 웃곤 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봅니다. 작년 초 저는 이 모든 일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한 그릇의 반찬이 미국 식문화를 바꿀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김다영 사장님은 이제 뉴욕 최고의 셰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따뜻한 밥 한 공기의 위로가 필요해요. 사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화면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밥이 이긴 거다. 한식은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어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생활 방식이자 철학이었습니다. 미국 식탁의 중심에 밥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이 공식적으로 사업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햄버거에서 건강식으로, 패스트에서 웰니스로.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CEO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인의 식문화를 지배해왔지만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것임을 인정합니다. 한국 음식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다영 사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사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장님, 처음 반찬 가게 앞에 줄 섰을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뭘요? 밥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요. 지금 뉴욕의 거리에는 한식을 파는 가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 반찬 가게, 김치 전문점, 된장찌개바. 작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K푸드가 일상적인 선택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식이 미국 식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옆집 미국인 아이가 말했어요. 오늘 급식으로 비빔밥 나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 음식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나은 식문화에 마음을 연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반찬 가게에 줄을 섭니다. 이제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명소가 됐어요. 하지만 김다영 사장님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입니다. 음식은 언어보다 강해요.
국경도, 편견도 넘어서니까요. 사장님의 말씀처럼 한 그릇의 반찬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서 줄을 섰던 사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은 어떤 변화가 올까요? 밥상이 바꾼 세계,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